예, 2021년 7월 13일, 예, 음력으로는 6월 5일이 그 4일이 되겠는데요. 한국무명학술은 예, 69강 한국사 설계도 완성 원형 이정종 5권을 제가 작년에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한국사 설계도 완성이라는 이름인데, 예, 제목은 오늘은 언어와 문자의 기원, 한국 율곡 공우 수원객 고수 선생 덕광, 예, 황충호 박사님이신데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그 박사님이신데, 덕광 선생님이시죠. 예, 지금 현재 저 강원도 인제에 지금 현재 기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무한한 건강을 바라며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예, 강의 들어갑니다. 한국무명학술은 69강. 요 내용은 그 최도환 선생님의 그 대륙조선사 연구에 식담은 무엇인가, 이런 이제 내용으로서 이제 적어놓은 내용인데, 그 전에 문화민족 세계 언어의 조상은 한반도 사투리다. 예, 한국무명학술은 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세계 언어의 뿌리인가?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산 박사님도 많이 그 연구를 하였고요. 또 여기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그 호는 덕광이고 이름은 황청호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우리의 말을 세계의 말들과 일치하는 것을 약 30만 개 정도를 수집해 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프리카의 르완다의 말과 우리말이 약 80% 정도 일치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파벳으로 이게 글을 적고 있는 알파벳 문화권에는 그 발음이 H라는 발음을 우리가 무음으로 처리하게 되면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도 무척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제가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문화민족은 세계 언어의 조상은 한반도 사투리다. 예, 한국무명학술은 고대나 현대나 문명인들의 언어가 세계가 되기 마련이다. 현 인류 문명은 인구 밀도가 높고 땅이 비옥하여 농경 문화가 일찍 꽃피우고 토기, 돌검, 거성 문화가 발전한 한반도이며, 한반도인들의 북상과 유라시아, 아메리카 이주로 인하여 고대 한류가 시작되었고 한반도어가 변형되어 세계어가 되었다. 예, 여기에 뭐냐면은 인류의 문명의 정류장이 바로 6만 년 전의 연해주라 그랬죠. 예, 이거를 제가 앞전에도 설명했습니다. 세계 문자들의 기원 또는 배달국가 신지가 만든 녹도 문자가 그 원형이라 할 수 있으며,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한자 또는 태호복희가 개량한 신지 문자를 창일이라는 인물이 고향 산동 지역에 세련되게 변형시켜 중국에 보급한 문자에 불과하다. 수메르인들이 초기 문자 또는 모양을 본던 신지 문자다. 당군 조선시대에 신지 문자를 제정하여 가림토 문자로 정리하니 조선시대 세종인과 집현전 학자들이 변형시킨 한글이다. 대한민국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화민족으로서 역사적 배경이 있다. 예, 여기에 이제 제가 덕광
황청호 박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올려드릴게요. 여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어원이라는 것이죠. 어원은 인류의 소리이고 자연의 소리이고 우주 만물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자음과 모음이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아담과 이브는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말 아담하다, 이쁘다에서 만들어졌고, 연해주는 인류 문명의 정거장이다. 이것이 6만 년 전이다. 여기서 비살무늬 토기와 비살무늬 토기를 다른 말로 질문토기라 그러죠. 아무르 강가에서 수렵과 채집을 했다는 것이죠. 예, 이 지역이 바로 그 유명한 아무르 강이 있다는. 그래서 이 아무르 강은 우리말 아무르 익었다는 것이다. 아무르 익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 르완다 말과 우리말은 80% 일치함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적고 있죠. 질문토기. 예, 비살무늬 토기를 다른 말로 질문토기, 새끼줄 무늬 토기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최도환 선생의 대륙조선사 연구에서 시다머라는 글을 보면 시다머 강상원 씨가 지은 훈민정음 28자 어원의 신해석이라는 한국 세종한림원에서 2005년도에 이제 참고했고요. 우리 한국의 전통 토속 사투리, 세 번째 범어, 산스크리트의 모태가 되는 언어, 이 사투리는 크샤트리아 왕조 언어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 시다머의 사용 지역은 만년 전에 삼위태백, 천산, 곤륜산, 백산이라는 것을 중천축국의 아사달, 예, 이대원을 이전원이라 하기도 하죠. 실크로드의 요치인 삼위태백이 위치한 도낭 지역이라는 것이죠. 일명 이 지역을 천축지방이라 한다. 여기서 천축 환인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천축지방. 이라 한다. 동국종은 훈몽자의 의미와 어문이 대부분 시다머가 동일성을 보여주고요. 중앙아시아의 지역의 시다머가 아시아 동쪽 끝에 있는 한반도의 언어와 그 뿌리를 같이 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뭐냐면 인도, 아리안, 투르크, 인도, 이란어, 예,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북경어는 시다머와 다른 구어로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문을 변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시다머의 신뢰, 예, 뭐 우리가 그랑깨네, 그랑깨, 예, 본질을 이용하고 확인하고 밝히는 바이다. 영어로는 comprehend the meaning so as to make it manifest. 본질을 이해하고 확인하고 밝히는 바이다. 그 다음에 그렇다 카이, 그렇다 카이, 경상도 말로 그렇다 카이께네. 예, 그것을 뭐냐면 정확하게 밝힌다고 말한다고 하니 뭐라카노, 예, 영어로서는 what do you figure out and make manifest. 예, 그 다음에 밥 묻다, 우유를 마시거나 밥을 먹다, drink the milk, eat rice. 예, 이런 말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산스크리트 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세계의 동질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한글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유사하고 아버지를 아파치라 그랬죠. 스페인어와 시다머도 흡사하고 이 중앙아시아어와 한글어와도
유사하고 영어도 한글어와 유사한 것이 많다는 것이죠. 예, 이 내용을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글을 올려 놓을 테니까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참고 참고 1호 산스크리트는 우리 토속 사투리의 근간을 두고 있었다. 예, 우리 토속 사투리의 근간을 두고 있었다. 예, 아주 좋은 이게 그래서 우리말의 어원적 뿌리다는 거죠. 어원적 뿌리. 예, 어원적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조용원 선생의 범어와 한글 요거 잠깐 제가 알려드릴게요. 범어는 고대 인도다. 불교의 초기 경제는 범어로 적혀 있었고 한자로 번역된 것이 대장경이다. 번역본을 읽다 보면 원전이 보고 싶어진다. 신미대사는 불교 초기 경전의 원전을 보고 싶어서 범어를 공부하게 되었다. 신미는 한글을 만들 때 범어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고 한다. 범어에는 50개의 자모가 있고 신미는 이 가운데서 28개를 선별하였다. 한국에는 5가지 발음 체계가 있다. 어금니에서 발음이 되는 아음, 혓바닥에서 나는 스름, 입술에서 나는 순음, 이빨 사이에서 나는 치음, 목구멍에서 나는 후음 등이 바로 있고 한글의 골격은 이 5가지 발음이라는 것이죠. 자음과 모음은 음과 양 그리고 이 5단계 발음 체계는 5행에 해당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5가지 체계는 범어에 그대로 있다는 것이 한글과 범어의 상관관계를 30년 동안 추적해온 강사원 박사님의 주장이다. 훈민정음 28자 어원적 신의 해설에서도 나오고 강 박사에 의하면 범어와 한글은 표현하는 문자만 서로 다를 뿐 발음은 대부분 같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다. 윷놀이 할 때 윷이라는 말은 범어의 yuth 여기에 장음이라든지 단음 그 다음에 밑에 위에 점이 있다든지 밑에 점이 있는 것은 제가 생략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저 순수한 알파벳만 일단은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범어로 yuth 별들의 전쟁이라는 뜻이다. 정초에는 윷놀이는 하늘의 북극성을 중심으로 28수를 도는 과정이다. 28수를 한 바퀴 돌면 1년이 지난다. 윷놀이는 28개의 별을 정초에 미리 짚어보는 놀이이므로 별들의 전쟁이기도 하다. 아리랑은 범어의 아리와 랑이 합쳐져서 아리는 사랑하는 임이란 뜻이고 랑은 서둘러 떠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아리랑은 사랑하는 임이 서둘러 떠나다는 의미가 도출된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머심이지 머심. 머는 관리하다는 뜻이고 심은 힘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머슴은 힘 노동력을 관리하는 사람이 된다. 아사달은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뜻인데 밥은 범모의 범에서 밤에서 나오는데 이는 어머니의 젖을 가리킨다. 밥 먹었느냐는 젖 먹었느냐의 뜻이었던 것이다. 살용서를 짓게 되면서 어머니의 젖이 살로 대체된 셈이다. 앞으로 논쟁에 볼 가치가 있는 흥미로운 주장이다. 학문에는 아시다시피 몇몇 아는 사실을 적당히 깨맞추고 상상하고 추측하여 자기로 해석하는 것을 건물이라는 것이죠. 확실한 증거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이와 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환기시키고 한다. 여기에 우리말 어원이 있다. 예. 예,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제가 많이 이제 설명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참고 3에서 언어와 문자의 기원 한국. 예, 우리말 한국, 우리말이 세계 언어의 어원적 뿌리가 된다. 뿌리가 된다. 예, 골장 김태수. 예, 그래서 배달나라 시대에 문자가 발견된 것으로 되는데, 환단고기의 기록을 보면 녹서가 만들어졌다고 하고, 부도지에서는 환웅시 파름 이문을 닦았다는 적이 있는 바, 환웅의 배달나라 시대에 글자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과연 녹서가 처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이미 마고 시대에 음악을 다스리고 있었고 첨부라는 쉼표가 있었으며 역수가 시작되었다고 하여 달력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에 필요한 표기법이 있었을 것이며, 특히 달력의 표시를 무엇으로 하였는가는 궁금해지는 것이다. 첨부는 나중에 첨부상인으로 나타나는 바 이미 천지인 삼신사성이 정립되어 있었던 것이 되므로 상당한 고차원적인 정신 문명을 누리고 있었으며, 천체의 운행을 살펴서 달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면 과학 발전도 상당한 수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 때 만들었다는 혼천은 지금 시대에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과학기구가 아니다.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일이며 과학적인 지식이 없이는 만들기 불가능한 것이다. 서기전 2300년 당군 왕금시대 순임금의 선기옥형이라는 혼천의 주격인 천체 관측기구가 있었다. 이때 순임금은 당군 조선과 힘으로 시간과 계절과 달을 맞추고 율 도량형을 맞추었다. 홍범구조에는 역수 달력을 협력하여 기록하였고, 홍범구조는 바로 순임금 시대의 치수를 담당하였다. 사공우가 당군 조선의 태자로 부르로부터 치수법을 전수받을 때 받았던 황제 중경이라는 책이 내용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누가 누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변변치 못한 환경을 바탕으로 시류에 편성하지 않고 자유롭게 그런 공부였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누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 20여 권의 책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와, 한국 설계도 완성이라는 것이죠. 한국사 설계도 완성. 여기에 큰 도움을 주신 선학자, 먼저 공부한 학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앞으로 이 책이 공부를 하는 데 도화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화지에 마음껏 색연필로 자유자재로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율곤 공우 수원계 고수 선생님, 그 다음에 득광 신문관 선생님이 무한한 건강을 바라며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예, 7월 13일 화요일 골장 김태수 두 손으로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